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오늘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 긴급 대국민 호소문 이재명은 이런자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9일 호소문 발표, 대통령은 최소한이 아니라 상당한 인격을 갖추어야 이러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는가. 이번 소식에서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사회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사라지거나 자유를 잃고 난 뒤에야 후회하고 통탄하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한다 등의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모두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토보전, 문재인 정부의 대북구력 외교, 무방 미국과의 동맹 훼손 행위, 대통령의 국민을 지키고 평안하게 할 책무, 주권보전 등의 여러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소식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호소문 전문을 통해서 어떤 소식일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그동안 몇 차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저의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애국심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명운이 걸렸다고 한 것은 이번 대선이 역대 선거와는 달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자유민주국가로 존속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음식점을 차려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당연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를 총량제로 하여 제한된 사람만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귀를 의심하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여당 의원이 다수이니 이재명표 입법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라고 민주당을 독려하였고 민주당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여당은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면서 마구잡이 통신조회 등 말썽만 부리게 만든 공수처법, 기상천외한 위성정당을 낳게 한 국회의원 선거법 등 반헌법적인 법을 마구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의 말처럼 다수 의석으로 법을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독재적 통치를 한다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얼마나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는 화근이 닥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를 입고서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사라지거나 자유를 잃고 난 뒤에야 후회하고 통탄하는 국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종전선언은 궁극적으로 유엔군 해체와 미군 철수를 불러오는 자해행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한술 더 떠 한국 정치인이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에 동조한다면 친일 반역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뜬금없이 친일로 엮어 제압하고 종전선언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면 대한민국 영토를 누가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는가요? 한미 간에는 안보 환경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군사능력과 북핵 대응 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면 전자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이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재명 후보는 이를 무조건 환수한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을 이런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기습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이 참전하여 우리를 구하여 준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재명 후보는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재명 후보는 어느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지키고 평안하게 할 책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해안에 떠있는 우리 국민을 북한 군인이 총살한 후 불에 태운 만행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느낀 울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과 관련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 국부 창출에 역행하는 원전 폐기, 경제 법칙을 역주행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제도 등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암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더욱 악화된 발상으로 공산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경제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못 사는 나라가 되어 결국에는 망해버린 공산국가나 남미 일부 국가의 전철을 따라가는 짓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은 방대한 금년도 예산 중 일부를 절약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은 국가의 3대 요소 중 주권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이 과연 주권국가인지를 의심케 하는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취임 초부터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를 소국으로 칭하면서 마치 중국의 변방국인 것처럼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북한에 가서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자신을 호칭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애국심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나라를 태어나지 말아야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통성이 없다고 하면서 건국일마저 부정하는 세력에 통치권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겸손과 포용력 그리고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겸손은커녕 틈만 나면 수치를 꿰맞춰서라도 자랑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국민으로 대우하고 뜻을 모으기 위해 설득하는 포용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부하에게 전가하지 말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은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에 대하여 몸통이 야당이라고 하면서 뒤집어 씌우기를 하더니 자신과 해외여행을 한 사람이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자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뺌합니다. 급기야는 핵심 역할을 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아무런 뉘우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족이 몸통으로 변하는 억울함을 참지 못해 세상을 등진 그분들을 위해 분노해야 하지 않겠는가요? 무엇보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였더니 그런 줄 알더라고 하면서 공공연히 거짓말한 것을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도 그가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1인당 최소 50만 원씩의 전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였다가 이틀 만에 철회하더니 다시 그 지급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번복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다시 전국민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했습니다. 2달 사이에 3차례 공약을 번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가 예산으로 표를 사려고 꾀를 부리면서 이런 널뛰기 장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통령은 최소한이 아니라 상당한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 공직자와 마주하여야 합니다. 국가 수반으로서 외국 원수들과 대등한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가 손상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검사를 사칭한 죄를 비롯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죄 등 고약한 범죄, 전과 사범에다 형수에게 쌍욕을 퍼붓는 패륜행위를 저질렀고 그의 아들의 도박 문제가 논란이 되자 서슴없이 아들은 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국무회의를 이끌어가고 잘못하는 부하 공직자를 질책할 수가 있겠는가요? 질책을 받은 부하가 어떤 얼굴로 대통령을 쳐다볼까요? 이러한 후보를 맹목적으로 뒤따르던 국민들께서도 이제는 진정한 애국심으로 돌아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그리고 내 후손들이 풍요롭고 편안하게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지금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패와 부정, 위선들을 척결하여야만 나라가 정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국난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온 것처럼 다 같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권을 바꿉시다. 이렇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호는 달라지고 국민은 노예 생활의 자유가 없는 항상 감시당하는 굴욕의 생활을 즐길 수밖에 없어지며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허가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설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대선은 이런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대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 다 한 거죠. 이재명 본인이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다. 이재명을 교체하지 않으면 끝난다라고 그야말로 폭탄 발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 지금까지 정홍원 전 국무총리 긴급대국민호소문 이재명은 이런 자다라는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이상 정성산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